가장 큰 걸림돌이면서 어쩔 수 없이 돌파해야 될 게 현역 의원들의 반발입니다. 자기의 지역구를 포기하든가 조절하든가 해야 되는 그런 현역 의원들의 반발입니다. 그건 이미 저희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19대 국회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이 카이스트에서 국가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거는 당장 내후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30년이라는 한국의 미래 그 시점을 예측해보고 그걸 역산해서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노력을 해서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게 카이스트의 이 미래 전략 대원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많은 과제 속에서 제가 그 점검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통일이라는 이 요소를 개입시키지 않은 그러한 그 보고서나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당장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2030년이라는 세월이 그때 통일이 돼 있을지 통일이 임박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불확실한 미래를 지금부터 한 15년 이후로 생각할 때 2030년이라는 세월은 예측할 때 있어서는 통일이라는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이제 정치 개혁이나 권력 구조의 개편 또 개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물론 통일까지를 염두에 둔 통일 한국의 전체적인 권력 구조를 염두에 둔 개헌을 앞으로 1년 안에 할 거라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적어도 논의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들이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통일돼서는 또 한 번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잠정적인 개헌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헌법이라 하더라도 통일 한국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통일 한국이 됐을 때는 과연 현재와 같은 이제 특별시라든가 이런 도의 대표성 문제가 과연 북쪽 지역에는 어떻게 그걸 수용할 것인가? 이게 미국식 연방제로 갈 것인지, 지방 분권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결국은 미국식의 국회도 양원제의 상하원 양원처럼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얘기를 논의하려면 반드시 통일 이후에 그러한 권력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대통령제입니다. 이건 미국식입니다. 4년 중임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구성하는 국회 간에 두 삼권 분립의 두 축이 대립할 때, 극한적인 대립을 할 때 국정이 굉장히 교착될 수밖에 없다. 또 이 순수한 대통령제라는 것이 성격상 승자 독식이에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선거 과정부터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제왕적인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만 순수한 이거 하고 좋은 대통령을 뽑아놔도 우리의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역시 권력과 권한은 대통령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왕적인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게 지금 이원 집정제처럼 외치와 내치를 구분해가지고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봤자 라는 식의 논의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 권력 집중이라는 건 이게 분리라는 그 대통령의 권력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제도나 정치 문화를 바꿔가는 게 더 중요하지. 권력 집중이 내치 외치가 한데 한 사람한테 모여있기 때문에 권력 집중이 나오고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권 분립이 하는 입법 한 축인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법권, 예산 편성권. 이것이 국회에게 주어진 사실 고유한 업무입니다. 이거를 행정입법이라는 행정부와의 어떤 위탁에 의해서 하는 그런 식의 입법을 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또 예산 편성 자체를 실질적인 정부가 다 주도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막바지에 와서 국회가 삭감, 조정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식의 관행이 예전과 같은 관행이 되풀이 된다면은
대통령제에서도 중임 대통령제에서도 국회의 권한이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는 이상에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미국에서는 의회를 House of Purse, 지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87년부터 4년 반을 외교관으로 워싱턴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제 역할이 4년 반 동안 미국 의회만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제가 발령됐습니다. 그때 제 역할은 한미 통상 마찰 때문에 한미 통상 마찰의 근원이 미국의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넓게 얘기하면 로비, 퍼블릭 릴레이션인데 그래서 미국 의회가 돌아가는 것은 제가 샅샅이 들여다봤습니다만 미국은 연중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그 과정에 많은 이익단체들이 이제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언론에서 맨날 예산철 되면은 쪽지 예산이라고 해서 막바지에 집어넣는 이런 게 아니고 연중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 공개가 다른 그런 이익 집단들이 예산 과정에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참여를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 또 최종의 예산이 나온 그걸 보면은 미국 행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것만으로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실 현재도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행정부나 이런 관련들이 와서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합니다만은 이 모든 연중 이루어지는 이 예산의 심의 과정에 그 권한은 국회가 강화하고 절대 행정부에 넘겨서는 안 되는 권한이다. 그래서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려면 대통령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장점을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정책의 책임성이 있을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이 나아갈 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행 1인 2표죠. 그러니까 이제 혼합형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한편은 지역의원, 한편은 정당이 투표해서 비례대표를 뽑습니다만 사실 소선거제의 문제점이라고 학자들이 지적하는 건 이게 양당제로 잠깐 거착이 되는 거 아닌가. 군소정당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 표의 대표성,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걸 필요한다면 역시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작년 말 올해 초에 선거를 치르기 전에 19대 국회에서 논의된 과정을 보면 비례대표 한두 자리 줄이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바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그렇다. 의원 내각제는 쉽게 얘기하면 입법 의원들이 장관에 대해서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내가 수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입법부 속에서 행정부가 탄생을 하니까 권력 혼합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손을 보는 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의원 내각제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복수 정당의 출현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복수 정당이 되면은 정당 간의 합종 연행을 하면서 연립적으로 가능성이 커집니다. 뭐 일본의 지금 현재 예를 그런 자민당이 압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를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의, 우리나라 병폐라고 해서 지역주의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자꾸만 이 네타쇼를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에는 선거구 재획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현역 의원들의 반발은 아주 눈에 보듯이 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원 집정제라는 게 이제 대통령 수상의 권한을 나누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고 의회는 대통령 탄핵권을 갖고 있고 이런 갈등의 소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현행 헌법상에서도